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역학의 기본 과정인 명학정설을 이제 대동미래학회에서 제일 처음 1권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게 역학의 바로 기초 단계, 즉 음양오행에서부터 음양오행이 만들어진 학설 뭐 이런 것들을 쭉 망라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처책에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 가지고 역학에 대한 기본서부터 이제 시작해 나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학정설의 제일 첫째 과정으로 우리 책에 보면 열리는 역의 세계다 이래 가지고 역학에 대한 의의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역자를 쓰는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바꿀 역자라고 그래요. 이걸 바꾸다 이런 얘기죠. 바꿀 역. 근데 요거를 그 글자를 갖다가 중국 사람들은 이 한문 글자를 파자를 한다고 그래요. 글자를 분해시켜버려, 아주. 분해시켜버리면은요, 요게 바로 일이 바로 뭐냐면, 요자거든요? 이거 반을 떼내면. 그리고 요 밑에 거는 바로 무슨 글자를 형상화한 거냐면, 월을 형상화한 거죠. 그래서 일과 월의 합쳐진 글자가 여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루를 보게 되면 아침에서부터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저녁이 되면은 해가 넘어가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하루가 바뀌죠. 이 달도 마찬가지죠. 달도 저녁에 이제 서쪽에서 떠서 다시 동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하루가 바뀌듯이 일과 월이, 그러니까 날이 계속 바뀌어갖고 나중에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또 계속 12개가 되면 1년이 되고, 그래서 1년은 365일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는 거. 즉, 역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정적이 아니에요. 고정적인 관념으로 우리 역을 해설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과 월이 변해서 한 해가,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이러한 것 같이 자꾸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께서도 역을 갖다가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수시 변역이다. 때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는 변화의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옛날에는 10년이나 20년에가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 이조 시대에 서울에 사시던 양반들이 지금 다시 살아나갖고 서울로 왔다 그러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남살권 한옥마을이니 뭐니 어디 옛날 거기서 선비들이 걸릴 거 하던 데가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서울에 북촌이라고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안국동, 그 효자동 이런 데가 다 그 제동 이런 데가 북촌이거든요. 그 북촌은 바로 양반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도 지금 어떻게 돼서 다 변해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라는 거 계속 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전벽해가 되고, 옛날에 상전이 이제 농사짓고 하던 논밭들이 지금은 바로 전부 빌딩 숲으로 변했죠. 그래서 이게 역이라는 거는 바로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변화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변화 상태를 잘 관찰하게 되면 바로 미래를 알 수가 있고, 과거를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이라는 것은 바로 천문학이고, 천문학을 상징하는 것이다. 일과 월의 순환을 이걸 보는 것이니까 바로 천문학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천문학에서 태양의 바로 순환하는 거라든지 다섯 개의 행성이 있죠. 다섯 개의 행성이 순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바로 과거,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역을 어떤 사람들은 이 카멜레온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일과 월의 합성된 글자가 바로 역이다.
그리고 역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책 이름이다. 역이라는 건. 역이라는 건 책의 이름이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 그러거든요. 주역. 근데 이 주역하면 이게 두 개가 역인 책 이름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 주라는 건 책 이름이 아니요. 이건 나라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옛날에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주나라라는 나라 이름에 바로 이 역이라는 책을 넣은 것이지. 그래서 이 주역이라고 안 해요. 이거를 역경이라고 그래. 저기서는 보통 이제 그 유학에서는요. 사서 삼경 그러잖아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서 삼경을. 바로 사서 삼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삼경. 경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게 경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경이 들어가면. 예. 그래서 경이라는 거는 대단히 아주 중요한 것인데 공자님 말씀을 경이라고 그래요. 공자님이 말씀해서 기록해 놓은 거를 바로 경이라고 그러고 불경에서는 불교에서는 누구의 말씀?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경이요. 그 예수교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경이요. 경. 그래서 이게 경이라는 것은 바로 유학에서는 공자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경의 주역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경이 바로 뭐 들어가느냐 하면 시경. 시경. 이 시경이라는 거는 주나라 시대의 민속 음악이요. 민속 음악. 민속적으로 이렇게 하던 그 시들을 전부 모여놓은 것이 시경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알므로서 바로 주나라 그 옛날 상고시대의 사람들의 바로 정서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와 서라고 그래, 이게 서. 서라는 거는 바로 이게 글이 아니라 서전이라는 것인데, 요거는 바로 뭐냐 하면, 그래서 왜 그 저거를 들어보면 왜 그 장타령 있죠? 장타령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시전서전을 읽었는지 미끈미끈도 잘한다 뭐 이래거든. 이 시전서전이 되게 높은 책이요. 바로 이 서전이라는 거는 중국의 역사예요. 역사. 이게 역사책이요. 근데 이 시와 서를 누가 했느냐면 공자께서 여기다가 바로 손을 대셨단 말이죠. 이 공자의 손만 가면 입김만 가도 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주역에 들어와서 주역에서는 바로 뭐가 돼 있느냐면 공자께서 주역을 몇 살에 공부하셨냐면 50에 공부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전에는 주역이라는 책을 공부를 안 하셨는데 50에서부터 공자가 주역을 연구를 해가지고 7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느냐 하면 옛날엔 책이 어떻게 됐냐면 죽간, 대나무를 이렇게 얇게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글자를 쫙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바로 뭐요? 가죽끈으로 이렇게 매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글자 있죠? 책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바로 이걸 형상화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책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로 뭐로 하냐면 가죽으로 끈을 매는 거예요. 가죽으로 끈을 매는데 그 주역 한 권을 갖다가 만약에 저렇게 만들었다면 차로 한 차 실어야 돼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논어니 뭐 맹자니 이런 책 한 권을 갖다 실으면요 마차로 몇 마차가 돼요. 근데 그놈이 한번 헝클어지면은 이건 못 잡는 거예요. 어디 껴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주역을 갖다 공자가 이렇게 책을 갖다 읽었을 때, 이 책을, 이제 가죽끈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나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바로 3번 가죽끈이 끊어졌다며. 그러니까 공자 같은 공자는 원래 생이지지라고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이치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옛날 역사에 보면 그 중국 사람들의 역사에 보게 되면 뭘 모르잖아. 공자가 살아있을 시대에 어떤 이상한 뭐 짐승이 나오고 뭐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 산해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의 산해경. 산해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뭐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당시 누구한테는 이제 물으러 가느냐면 공자한테 물으러 가. 그럼 공자가 그 그림 그린 거고 설명한 거고 듣고서 이렇게 보시고서 아, 그건 기린이다. 뭐다. 이렇게 딱딱 알아맞혀. 그 공자가 생이지지가 돼서 모르는 게 없는 분인데도 이 주역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주역에 들어가서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위편삼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주역에다가 바로 공자께서 뭐를 붙이느냐 하면 십익이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주역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주나라의 그 여긴 주역이라는 이 책에는 바로 단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효사라는 것이 있고 십익이 있고 이래요. 근데 이 단사는 누가 지느냐면 주나라의 바로 문왕이라고 한 분이 이걸 짓고 그 다음에 효사는 주역의 효사는 384효예요. 384효에 효사를 붙였는데 요거는 바로 누가 했느냐면 주공이 했어. 이 문왕의 아들인 주공이. 그 다음에 십익은 바로 공자가 이렇게 하셨고 그러므로서 이 주역이라는 책이 완성이 돼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역을 만들었을 때 공자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후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진시황이라고 있죠. 진시황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진시황이 나타나요. 근데 진시황이 나타나가지고 진시황이 가만히 보니까 이 유학하는 학자라는 사람들은 먹고 난 공자의 말이 어떠니 누구의 말이 어떠니 하면 말만 많어. 말은 청산유수를 잘하고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고 뭐 영토를 확보를 하고 뭐 적을 죽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해는 거예요. 이게 말만 나고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이거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분석행위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해가지고 붙잡아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책을 전부 사다가 그거다가 불살로 질러버렸어요. 근데 이 주역을 갖다가 뭐로 만들었느냐면 공자께서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점치는 책이야. 점치는 책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게 불타는 게 면했어. 불을 안 탔어 이거는. 불이 안 탔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공자께서 이미 진시황이 자기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나타날 거를 벌써 알아가지고 이렇게까지도 만들어 놓은 곳이 여기다. 그래서 이 여기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고 과거를 알 수 있는 역학을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역학은 바로 누구의 학문이냐 하면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의 학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역에서 설명하는 이제 학설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 바로 오행이다 이런.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것이 금목수화토 오행인데 이 오행의 생성의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주렴계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첫째 옛날에 이 원역에는 바로 무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국. 아무런 무슨 형태도 없고 무슨 작용도 없고 그 태초에 그 세상이 열리기 전에는 아무런 이런 형태도 없었고 동작도 없었고 움직임도 없었고 기의 유동도 없고 그랬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상태를 바로 무국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무국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바로 무슨 시대가 되느냐 하면 태극의 시대가 된다. 태극. 우리나라 태극기 있죠? 이게 바로 태극이에요. 근데 원래 태극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양짝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태극기는 어떻게 생겼어? 옆으로 뉘었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이게 잘못된 상태지. 그래서 태극 자체는 원래 태극도가 이렇게 생긴 게 태극도의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태극은 바로 누워있는 반대적인 태극도로다 이렇게 변했다. 근데 옛날에 그 원래 태극도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태극도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저것이 저렇게 변화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제 태극이 발생이 되는 이런, 시기가 되면은 태극에 들어오게 되면 태극에는 음과 양이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바로 무슨 법칙이 형성이 되느냐 하면 태극에 들어오게 되면 공존의 법칙이 형성이 됩니다. 공존의 법칙. 그래서 사람들이 공존의 법칙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우리 사람 사는데 보면은 남과 여가 있죠. 남과 여가 뭐예요? 부부를 형성을 해서 어떻게 돼요? 한 가정을 이루면서 한 집안에서 공존해져. 이게 바로 태극의 원리야. 태극의 원리. 그래서 이 속에 바로 음과 양이 들어있고, 그런데 이 음은 바로 여자죠. 음은 여자를 상징하고 양은 바로 남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공존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공존의 법칙이에요, 이게. 공존의 법칙에 의해서 남녀가 같이 살으면 어떻게 돼요? 분열이 돼서 새로운 게 자꾸 나오죠. 그게 바로 분열의 법칙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자식이 나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남녀가 합쳐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인자를 보면 알죠.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네. 어떤 게 남자고 어떤 게 여자예요. 위에 게 남자, 밑에 게 여자. 이게 위에 거라고 안 하고 이거 좌측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 해설이 더 쉽지. 좌는 바로 남자 여우 아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좌측은 남자고 우측은 여자고. 그러니까 남자들 잘난 척했자 누구 때문에 살아? 여자들이 버팅기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끌어내는데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자 어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대개 보게 되면 어머니가 없는 아버지만 있는 호래비 가정은 자식을 못 길러. 근데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만 있는 가정은 자식을 잘 길러내요. 호르몬이들은. 그러니까 한 가정의 주체가 되는 건 바로 여자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남자들이 바로 그 집이 잘 되려면 누가 잘 들어와요? 여자가 잘 들어야죠. 여자가 잘 들어와야지. 바로 여자가 뭐 때문에 뭐니까? 돈이니까. 예? 돈이거든. 돈이잖아. 근데 남자들이 지 잘났다고 떠들고 그러는 거지. 그래봤자 오래 못 가잖아. 지금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후천시대니까. 여성 상의 시대지. 그래서 지금 여기 바지 다 바지 입었잖아. 다 바지 입었잖아. 네. 남자화 되는 거지. 제대로 바로. 돌아가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1864년부터 이제 후천 갑자가 들어왔다 그러거든. 근데 여자까지는 무슨 세상이었냐면 남자 세상이 있었어. 그 전까지는. 근데 남자 세상이 변해가지고 후천 갑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여자 세상이 돼요. 그래서 여성 상위 시대가 되는데, 그때부터 바로 뭐냐면 이제 후천 시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서양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하면서, 근데 그 전에 바로 1864년 그 전에도 일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우리나라 여자들을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몸빼라는 걸 입혔거든. 옛날엔 치마밖에 없었어. 우리나라 여자들은 치마밖에 없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몸빼라는 거 알죠? 몸빼라는 걸 만들어 줬어. 그게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아주 퉁퉁한 거 그거 있잖아. 그걸 입힘으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후천 시대가 들어와서 여자도 남성화 시대가 돼서 여자 활동하는 시대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역으로 보게 되면 역학하는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은 거의가 다 그 후천 시대 그 시대로 흐름으로 맞아 들어간 거거든요. 그걸 보면. 지금 현재 여자들도 지금 전부 남자들 같이 바지 입고 다니고, 여자들도 전부 뭐 해요? 막, 그 포크레인도 막 하고, 권투도 해요? 네. 권투도, 레슬링, 권투, 뭐, 별거 다 해요. 남자, 여자, 그 성역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게 딱 구분이 돼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으로 이 역학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이 다 맞아떨어져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앞으로 곧 이제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이 또 나올지도 몰라. 지금 박근혜 아주 크게 잘하는 거 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공존의 법칙에 의해서 태극에서 바로 이제
분화가 돼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라는 건 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같이 있어도 공존을 하더라도 거기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변화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된 거? 죽은 거지. 죽은 거요. 이게 사는 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라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의 여기다 이런 얘기죠. 자, 공존의 법칙에서는 이제 바로 음과 양이 공존하는 사이에 바로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죠. 바로 이것이 양이 되고, 이제 요게 음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바로 이제 분열의 법칙에 의해서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 이렇게 원래는 태극에서 아무것도 없는 태극에서 둘로 이렇게 분열이 됐죠. 분열이 돼가지고 바로 여기서 이제 공존을 하면서 이제 이때부터 다시 이제 두 개가 합쳐져서 다시 변하는데 바로 뭐냐면 상대적인 변화를 이루게 돼요. 양은 양을 낳고 음은 음을 낳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상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상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바로 여기 양이 있었죠. 이게 이제 노양이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은 바로 양을 낳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양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음 있죠? 음은 또 음을 하나 낳죠. 그래서 음은 음을 하나 이렇게 낳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걸 노양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노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하나씩 엇갈려 들어가, 이제 또. 여기서 양의 자리에, 여기 양의 자리에 가서 바로 뭐가 되냐면 음의 자리가, 음이 하나 이리 엇갈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음에는 또 양이 하나 엇갈려 들어오고. 바로 이렇게 음이 하나, 양이 하나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소음이 되고, 여기는 바로 뭐야? 소양이 되죠. 이게 소양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사상이라고 그러죠. 사상. 그래서 네 개의 상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상이라는 거는 이 형체를 보면 어떻게 되죠? 네모졌죠? 사상이라는 건 네모진 거 아니요? 네 개의 형상은 이렇게 네모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굴러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의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사상의학이 완전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5개가 돼야, 뭐가 5개가 져야 바로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5개의 점을 찍어야 원이 그려지면서 둥글둥글하게 돌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오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오행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오행이 나올 때에 제일 처음에는 이 사상에서 바로 오행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런 형태는 있었지만 이것이 완전하게 분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로 분류를 할 수 있느냐 하면 계란을 보시면 아는 거예요. 계란을 보면 그 속에 바로 뭐예요? 흰자와 노른자위로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것이 어떤 시기가 돼서 변화가 이루어져서 오행이 여기서 생성이 되게 되는 시기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 바로 이것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어떤 기가 하나 생겨요. 이런 형체에서 바로 기가 하나 생기는데, 미세한 기가 이제 하나 생기는데, 요것이 바로 뭐냐 하면 물이 생겨, 물이. 그러면서 요 시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태역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태역이라고 그러면서 제일 처음으로 인간 이제 모든 만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생긴 물체가 바로 물이라 이런 얘기예요. 물. 그래서 물이 생기는데 제일 먼저 생겼으니까 숫자가 바로 뭐예요? 1번이지. 1번이요. 그리고 요것이 오행에서 다시 하나를 더 더하면 바로 6이죠. 그래서 숫자가 1과 6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1과 6은 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그렇기 때문에 원자 번호 물은 몇 번이요? 1번이죠.
물의 형체는 어떻게 생겼어? 이걸 현미경으로 보면 물과 얼음의 형체를 육각형이죠. 그래서 이게 물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시발은 뭐다? 물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생겼다? 생명체는 어떻게, 뭐에 시작해서? 물에 시작해서 물로 끝난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갔다. 무슨 갈비뼈에 뭐 하나를 띄고 뭐 어쩌고 이게 솔직히 해서 이게 이 말이 되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갈비뼈가 뭐 남자는 뭐 하나가 부족하다. 안 그래도 똑같아. 남녀가 다 갈비뼈가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갈비뼈가. 뭐 남자는 하나 적고 여자는 크고. 그 성경에서 하는 얘기 다 거짓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기라는 건 과학이요, 과학. 얼마나 정확해요, 이게. 이게 육각설화 된다는 건 누가 알아, 이거. 그래서 요새는 뭐 어떤 사람 한동안 뭐 육각수 물을 먹어야 된다, 뭐 그랬었잖아요. 이게 인력수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역학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미 이거 5,000년 전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발전을 안 시켜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고 전부 다 역학을 미신이다 이렇게 물어보지. 이게 미신 아니야. 사람은 토에서 나서 토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이런 게 미신이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게 이런 게 미신이지. 왜 이게 미신이요? 모든 것이 다 아주 과학적이고 굉장히 정확한 논리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수가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바로 이 시기를 바로 태음의 시기라고 그래서 이때 바로 수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초의 시대가 요게 이제 시작이 되고 나면 태역의 시대에서 태음의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초의 시대가 돼요. 태초의 시대가 되게 되면은 바로 이때는 양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뭐가 생기냐면 불이 생겨요. 불이 생긴다고. 두 번째로 바로 불이 생기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써였죠.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2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5행을 더하면 7이 되죠. 그래서 2와 7은 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1육수, 27화, 38모, 4구금, 50토 하는 것도 바로 5행이 생긴 순서대로 이게 나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요때에 바로 이 화가 발생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숫자가 위로, 태양이 바로 빛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시기와 같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생기는 것이 바로 뭐가 생기느냐 하면 목이 생겨. 목이. 그래서 이제 이 27화는 바로 어디를 남쪽을 상징을 하죠. 27화는. 그 다음에 16수는 어디를 북쪽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바로 북에서 남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동쪽이 또 생겨. 그래서 동쪽이 생기는데 바로 이제 세 번째로 생기니까 목이 여기서 발생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목이 발생되는 시기를 바로 태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태시. 바로 태시라고 그런다. 그러고서 이제 목이 생기는데 목은 바로 세 번째로 생겼으니까 3이 되고 바로 8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내가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으면 바로 운이 좋게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번다 이러면 최고로 많이 벌으면 얼마? 8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짜리로 번다 그러면 800. 만약에 더 많이 벌으면 8천만 원. 더 많이 벌으면 8천억. 망하면 최고로 망하면 8천억 망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 숫자를 또 응용을 해요. 역학에서는. 그래서 이게 아주 여러 가지로 이게 씌워먹을 수 있는 숫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때에 바로
태시가 돼서 목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 시기는 바로 무슨 시기냐 하면 소음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동쪽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디로? 서쪽이 만들어야지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바로 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금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 금이 나타나는 시기를 바로 태소라 그랬단 말이에요. 태소. 태소라 하고, 이거는 네 번째로 나타났죠. 그래서 사가 되고 구가 된다. 사고 금. 그래서 네 번째로 나타난 것은 바로 금이 돼서, 요것은 바로 강한 것이 위로 들어가서 소양이 되면서 요때에 바로 단단한 그 체질이 형성이 되는 이런 시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질이 다 형성이 되고 모든 오행의 사상이 이제 구비됐죠? 이렇게 구비되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뭐가 생기냐? 토가 생기는 거예요. 토가. 그래서 토는 바로 다섯 번째 가서 생기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무슨 시기냐면 태극이 돼요. 태극. 이게 바로 태극이 돼서 태극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태극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오행이 들어있다. 오행이 완비된 게 태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시겠죠? 오행이 완비된 것이 태극이다. 이 태극 속에는 오행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태극인데, 그때는 몇 번째? 토는 다섯 번째로 들어왔죠. 그래서 5와 10이 바로 뭐냐 하면 토가 된다 이런 얘기죠. 토가 돼가지고 체극이 되고, 이제 모든 체와 질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형성이 된 것이 바로 이 태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토는 바로 뭐냐 하면 일종의 중성자 역할이요. 중성자 역할을 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행이 말이죠. 이게 이제 네 가지인데, 여기에 이 5와 10은 바로 어디냐 하면 중간중간에 끼어요, 이렇게. 왜 중성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자가 형성이 되거든요. 자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묘가 되고, 여기는 오가 되고, 여기는 유가 되겠죠. 그래서 12지지를 여기다가 붙여보면, 자와, 축과, 인과, 진과, 사와, 오, 미, 그 다음에 신유, 술, 그 다음에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바로 뭐예요? 이게 겨울이죠. 여기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끄트머리 가서 축이 붙었죠. 그러니까 바로 요게 바로 뭐냐면 환절기지. 이게 없으면 일이 넘어가질 못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바로 뭐냐면 목이 되죠. 목이 돼서 요게 환절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화가 돼서 요 미가 환절기가 되고, 신유술이 돼서 요것이 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술이 바로 환절기가 돼서 이 토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중성자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모든 기에 오행이 돌아갈 때 잘 돌아가는 중간 윤활제 역할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중간 윤활제 역할을 해주고, 또 이 중앙에 바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바로 법칙에, 여러 가지 법칙에 의해서 이런 순환 상생이 바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겨울이 가게 되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바로 또 언제가 와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그래서 바로 이런 순환의 법칙이 형성이 돼서 추나추동 사시절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사주팔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오행이 이 순환 상생과 상극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운명이라든지 모든 것을 점을 한다든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바로 이 오행학설을 잘 응용을 하면은 그것을 미리 알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때는 뭘 한다고 그러죠? 보통 이런 걸 하는 것을 점친다 그러잖아요. 점. 바로 이 점이라는 건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위에 거 이건 뭐예요? 전복자죠. 이 전복자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늘에는 모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정보가 들어있는 곳이 있어. 바로 거기를 우리가 이제 거기를 이제 천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로다 이제 우리가 길을 여기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늘의 이치를 통한 사람이 바로 여기서 하늘의 이치를 보기 위해서 거기로다가 다 길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딱 중심을 잡아 이제. 레이더. 그렇지, 레이더지. 이제 레이더를 쏴가지고 이제 이 길을 정보를 받아가지고 딱 했으면은 이걸 말로 설명을 해야 하잖아. 말로. 그래서 여기다가 입구자를 하나 붙였잖아. 그래서 이게 점칠점자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 하늘의 이치를 탁 터득을 해서 중심을 잡아갖고 말로 설명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점칠점자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아주 귀신같이 점을 치는 사람들을 바로 이제 우리가 역학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말이죠. 그 점을 자기 옆집에 점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점을 잘 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유, 우연하게 맞췄겠지. 지가 뭘 그렇게 잘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저녁에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돼지를 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가서 꿈 해몽을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그 옆집에 점 잘 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돼지를 봤어? 그러면 오늘 뭐 잘 얻어먹겠네?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진가민가 해가지고 설마, 그게 맞으랴. 그랬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밭에 나갔다가 오다 보니까, 큰 정자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바둑을 둬, 이제. 그래서 거기 가서 앉아있다가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바둑을 이제 다른 사람하고 한 판 내기 장기를 둬가지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술을 잘 얻어먹었어. 그 점이 딱 맞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이제 또 저녁에 꿈을 꿨는데 또 돼지를 또 봤어. 그래서 그 다음엔 또 그 이튿날 가서 또 물어봤지. 오늘 점을 저녁에 자는데 어제 저녁에 자는데 또 돼지를 봤는데 오늘은 옷을 한 벌 해 입고 얻어 입고구먼. 그런단 말이야? 에이, 누가 옷을 해줘?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이튿날 저녁 때 되니까 진짜 자기 조카라는 사람이 말이죠. 올해 목화 농사를 잘 졌다 그러면 옷을 한 벌 지어서 가져왔어요. 그 옷을 한 벌 얻어 입었잖아. 그러니까 점이 딱 맞았잖아. 그래도 못 믿어. 에이, 그래도 우연히 맞췄겠지. 그 다음날 또 저녁에 꿈을 꾸니까 또 돼지를 봤어. 그 이튿날 가가지고 또 얘기하니까, 오늘은 돼지가 두드려 맞겠네. 그랬어. 그러니까. 에이, 그러려고. 그래, 이제, 밭에 갔다 오다가 또 장기를 두걸래. 거기서 훈수를 뒀네? 그랬더니, 너 때문에 졌다고 그냥 돼지가 두드려 맞네. 그래갖고, 신기하기도 해갖고, 그 점쟁이한테 그 이튿날 찾아가지고 술을 한 잔 받아갖고 찾아갖고 가서 물어봤어. 어떻게 점을 그렇게 귀신같이 맞히냐. 난 당신이 우연히 맞춘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우치기, 왜 똑같은 돼지를 봤는데, 왜 어떤 때는 술을 얻어먹고, 밥을 얻어먹고, 어떤 때는 옷을 얻어입고, 어떤 때는 두드려 맞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 돼지가 꿀꿀꿀꿀 대고, 그게 보이면,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배고픈 줄 알고 밥을 주잖아. 그 다음에 또 꿀꿀대고 그러면, 이제, 자리가 더러운 줄 알고 자리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볏집을 깔아주잖아. 그러니까 옷 얻어 입은 거 아니야.
그 이제 세 번째로 또 그러면은 이제는 매밖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매 맞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사는 이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가 바로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하려면 뭐를? 자연의 이치를 잘 터득을 그래서 그대로 거기다가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행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 나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행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이치가 여기에 숨어 있느냐. 우리가 보통 뭐 그냥 오행 그러면 금목수화토 오행이다. 이제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요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 나가 보면 우선 목이 있죠. 그래서 화가 있고 그 다음에 토가 있고 바로 금이 있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오행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목은 바로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바로 수를 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목은 언제를 상징하냐면 봄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화는 바로 여름을 상징하고 토는 바로 뭐요? 중앙을 상징한다 그랬죠? 중앙을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금은 언제를 상징해죠? 예, 가을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수는 겨울을 상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추나 추동 사시를 분류하면 요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토는 바로 중성자니까 환절기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몸에다가 이걸 비유를 하게 되면 인체에다가 비유를 하게 되면 이 목은 말이죠. 좌측이 상징이 돼요. 좌측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왜 좌측이 되느냐 하면 아까 왜 이렇게 이제 원이라고 그랬을 때 자, 추 아니 자축이 아니지 자와 오가 이렇게 놓여지면 바로 묘와 유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축이고 인이고 묘, 진, 사. 그래서 여기 조금 잘못됐네. 여기가 축이 되고 바로 인이 되고 그 다음에 사, 오, 미, 그 다음에 신, 유, 술, 해 이렇게 됐을 때 바로 요거는 바로 물이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뭐요? 목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화가 되고 요 신유술은 바로 금이 되는데 요거를 반으로 이렇게 딱 나누면 이 짝이 바로 뭐예요? 좌측이죠. 그 다음에 이 짝은 우측. 그래서 묘의 좌측은 바로 뭐냐면 청룡이라고 그러고 우측은 백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좌측이 해당이 됩니다. 인체로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에 좌측이 된다. 그래서 결혼식장에도 어떻게 해요? 결혼식장에도 남자가 어쪽에서? 좌측이죠. 이렇게 바라볼 때 바라보는 것을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그래서 좌측, 바로 여자는 우측. 그렇게 서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봤을 때 불은 이 위로 올라가 있었죠?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사람 인체로 말하면 이 이마가 맨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마에 해당이 돼요. 이마에 해당이 되고 토는 아까 중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중앙이 되고 그 다음에 금은 그러면 아까 어디가 있었어? 우측에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우측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수는 바로 아래쪽에 있었죠. 요 얼굴 형체로만 봤을 때 이마가 되면 화가 이마면 여기는 턱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지구를 갖다가 비교를 했을 때
전체 지구로다가 이걸 비교를 할 때 바로 이 목은 바로 동양에 해당이 되겠죠? 동양권. 바로 동양권에 해당이 되고, 화는 바로 열대지방과 아랍. 그 짝이가 바로 화의 시대다. 열대와 바로 아랍 지역이 된다. 그 다음에 중앙은 어디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바로 뭐라 그래요? 중화민족이라고 그러죠. 그 저희가 전 세계의 중앙이라 이런 얘기예요. 중국 놈들이. 그래서 바로 이게 중국이 된단 말이에요. 중국이 되고, 그 다음에 금은 바로 전 미국 이런 사람들, 미국 저 구라파 그 짝의 서양 세계죠. 그래서 바로 서방 세계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북쪽은 제일 추운 데로 큰 나라 하나 있죠. 소련이 바로 북쪽에 해당이 돼요. 소련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중국을 극하죠. 극해요. 그래서 역학적으로 볼 때 중국을 우리가 이기고 있죠. 지금 이기고 있어요? 못 이기고 있어요? 지지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바로 중국을 이기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들이 전부 가가지고 중국 가서 돈 잘 벌어오자는 목국토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배우들이 전부 중국 가면 중국 사람들이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젊은 애들 다 뒤로 나자빠졌잖아.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중국을 이긴다 이런 얘기지. 근데 워낙 즐거서 바로 중과부적이요. 중과부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고 이제 수리로 보게 되면 요거는 3과 8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2와 7이었죠. 토는 바로 5와 10이었다 이런 얘기죠. 금은 바로 4와 9였었죠. 바로 1과 6이다 이런 얘기죠. 1과 6이다. 그 다음에 이 맛으로도 또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목은 바로 무슨 맛이냐면 신맛 산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무슨 자냐면 실산자라고 그러죠. 시다 그런 산이라고 산액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바로 빙초산 그러잖아. 초를 갖다가 이게 그래서 이거를 실산이요. 이게 실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시고 그 다음에 화는 어떠냐 하면 불에 타면 어떻게 돼요? 밥이 불에 타면 쓰죠. 그래서 써. 그러니까 밥이 불에 타면 쓰다. 그래서 쓴맛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쓰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거를 바로 고생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쓸 꽃자 쓰다 이런 얘기지. 다른 게 좋은데 쓰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토는 바로 단맛이야. 그래서 이거는 바로 감칠맛 난다 그러죠. 바로 달감자를 써서 감칠맛 나다 그러지. 자, 그 다음에 금은 바로 무슨 맛이냐 하면 고추가 어떠죠? 맵죠. 그래서 매운 맛을 갖다가 바로 맵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라면 중에서 매운 라면은 바로 신라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매울 신자요. 매울 신자. 자, 그 다음에 바로 물은 무슨 맛일까요? 바닷물은 짜죠. 거기서 뭐가 나와? 소금이 나오죠. 바로 바닷물은 짠맛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슨 자를 쓰냐 하면 이게 소금염자예요. 소금염. 왜? 그래서 소금을 만드는 데를 염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염전, 소금염자. 자, 그 다음에 색으로 분류를 하면 목은 바로 무슨 색이냐면 청색이다 이런 얘기죠. 청색, 녹색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는 바로 무슨 색이냐면 붉은 적색이죠. 적색이 되고 토는 바로 무슨 색? 황색. 그러니까 임금의 바로 뭐요?
골룡포는 무슨 색이요? 황색이죠. 황색이요. 그러니까 색 중에서도 제일 최고로 높은 색이 황색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앙은 바로 누구의 자리냐면 황제의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은 바로 백색의 자리고, 흰색의 자리고, 그 다음에 이 물의 자리는 바로 흑색이다. 이런 얘기죠. 흑색. 그런데 이제 중국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한나라 시대에 유방이가 통감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유방이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뒤에 군인들이 이제 뒤에 저 부하들이 따라오는데 그 부하들이 보니까 어떤 노인네가 막 울고 있어. 할머니가 노파가. 그 왜 울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유방이라는 놈이 지나가다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걸 갖다가 다 거기서 선멸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서쪽을 다스리는 백제 대장군인데 백제 대장군의 부인인데 그 내 아들을 갖다가 그 남쪽을 다스리는 적재대장군, 남쪽의 색깔이 적색이죠. 빨간색이잖아. 적재대장군인 그 유방이가, 적재대장군이 내 아들을 죽이고 갔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그 유방이가 이제 그 뒤에 먼저 가다가 이제 그랬는데 그 뒤에 군인들이 와갖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적재대장군이구나. 하늘에 적재, 남쪽을 다스리는 대장군의 길을 받았구나, 내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바로 이제 항우하고 그때 싸울 때거든. 항우를 물리치고 내가 중국을 통일하는 최초의 내가 이제 황제가 되겠구나.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의 깃발이 무슨 색깔이냐면 빨간색이요. 그래서 장기판에서도 색깔이 한자 쓴 거는 빨간색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뭐 할 때? 축구할 때 보면 빨간색을 입고 있죠. 빨간색. 그게 아마 바로 곧 목생화해서 이렇게 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응용을 할 적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목이 가장 좋으면 예를 들어서 목이 막 사주에서 재잖아요. 돈이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데로 번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신당동 그러면 신당동 몇 번지가 가장 좋은 번지요. 돈이 들어오는 번지가 몇 번지요? 38이지. 38모. 38번지나 바로 308번지나 83번지나 그러면 호수로 따지면 38호 38층 이거 뭐라고 그러지? 38동이라고 그러나? 308동 38동 308동 3층 8호실 이런 식으로 살 때도 그럼 청수를 이렇게 그렇게 써야겠네요. 그렇죠. 돈 잘 벌려.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런 걸 물어보잖아. 이 역학을 하면 그런 걸 물어봐요, 사람들이. 어디로 아파트를 가야 되는데 몇 층으로 가야 되냐 이제 이거 물어볼 때 이제 요거 써보는 거예요. 돈 잘 벌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만약에 공직에 나가 있는 사람이고 화가 용신이면 바로 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관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용신이 되잖아. 그러면 그거는 얼마예요? 이게 이질 아니야. 그러니까 27동 207호로 가야지. 그렇게 되면 뭐가 잘 된다고? 진급이 싹싹 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줬는데 그게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안양 사는 박도사님이 얘기해줘가지고 말이야. 진급됐다고 또, 금일봉이라도 갖고 올 줄 알아? 그러니까 이런 게 해서 바로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복 베푸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제 부잣집으로 옮겨준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그거는 그냥 가르쳐 줘요. 그냥 공짜로 가르쳐 줘. 예. 예. 그래서 이거 서비스로 해줘요. 그냥 이런 거. 이런 거를 해줌으로 인해서 잘 되면 그 사람이 영원히 단골이 되잖아.
한 번에 그냥 또 해갖고 저거 하지 말고 이게 다 덕 베푸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응용하시고 덕을 베푸시기 바라고 조금 쉬었다가 또 이어나가도록 해봅시다.